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이틀의 반등을 뒤로 하고 또다시 하락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올해는 확실히 산타랠리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연말을 넘어서 내년까지 저희는 바라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장 움직임 속에서도 내년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개장 전략 함께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역시나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0.81% 하락하면서 2,337포인트 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85% 정도 하락하면서 708포인트 선 지금 현재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 장중에 그래도 이 낙폭을 만회하기를 바라는 마음 담아서 오늘도 장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들도 소개해드리죠. 네 분과 오늘 함께할 텐데요. 이성웅 차장, 임상현 파트너, 윤정식 이사, 박건희 차장과 함께 오늘도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궁금해하실 텐데 장전에 저희가 챙겨드릴 수 있는 이슈들 준비를 했습니다. 시황 캐스터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시황센터의 캐스터 박장원입니다. 다가오는 주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이번 겨울 글로벌 시장에서 산타는 정말 없는 걸까 생각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어제 뉴욕 증시에서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하고 예상보다 강력한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되면서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하자 우리 시장 양대 지수도 6거래일 만에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하지만 산타가 다녀간 것도 잠시 간밤 뉴욕 증시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추가 긴축이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모두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0.84%, 코스닥은 0.82% 빠지면서 파란불 켜내고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힘든 시장 속에서도 특징주들 장을 공략해봐야겠죠. 오늘장 주목해보시면 좋을 특징주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장에서 긍정적인 흐름 보여줬던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중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국제 여객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는 증권가의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원화의 강세와 함께 이 연말 연초 해외여행 수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어제장 항공 운항 관련주가 흐름을 좋게 보였습니다. 오늘장 흐름은 어떨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TA 항공입니다. 어제장에서 일본 노선을 중심으로 여객 수요가 증가했다는 발표와 함께 항공 관련주가 급등한 가운데 어제장 TA 항공이 10%에 가까운 상승폭을 그려내줬습니다. 오늘장에서는 0.22% 약보합 출발이 예측되면서 2,28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대한항공 살펴보시죠. 어제장에서는 1.43% 올랐는데요. 오늘장에서는 1.2% 빠지면서 주가가 조정받고 24,60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아시아나 항공 살펴보시죠. 전장에서는 3.75% 주가를 끌어올렸는데요. 오늘장에서는 보합권 출발이 예측되면서 어제장의 주가와 똑같이 13,85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진에어 살펴드리죠. 어제장 5% 가까이 상승하면서 항공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큰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0.3% 빠지면서 16,450원의 예상 체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포마크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인공지능 스피커 모델을 보유하고 있고 또 신사업으로 AI 활용을 한 시니어 헬스케어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23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29.9% 뛰어 올랐는데 오늘장에서 역시나 상한가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29.91% 상승하면서 8,86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오늘장에서도 기분 좋은 상승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비 살펴드리죠. 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어제장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장에서 역시나 강한 흐름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8.81% 상승하면서 10만 5천 원의 예상 체결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의 상승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 미래 나노탁이 시간의 거래에서 종가 대비 9.9% 상승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2월에 인수한 2차 전지 소재 전문 기업 이 미래 첨단 소재가 국내 양극재 제조사와 3천억 원 규모의 수소나 리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어제장 시간의 거래에서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오늘 장에서 20% 넘는 상승 흐름 예측되고 있습니다. 3,150원 오르면서 18,800원의 예상 체결가 형성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오늘장 주목해보시면 좋을 특징주들도 함께 공략해보시죠. 요즘 꽁꽁 얼어붙은 날씨에 전력 수요가 피크를 달성했습니다. 전국적인 한파 그리고 폭설이 이어지면서 전력 사용량이 치솟고 있는 건데요. 이 전력 수요 기록도 연일 늘면서 이번 주 들어서만 역대 겨울철 최대 수요 기록을 3번이나 경신했다는 소식 전해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전 관련주가 어제장 상승폭을 키웠는데 오늘장에서는 G2파워 살펴보시죠. 수배 전반과 태양광 발전 시스템 그리고 인버터 등을 제조하고 설치하는 기업을 영위 중입니다. 어제장 강보합 마감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1.39% 조금 조정받으면서 8,5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4거래일 연속으로 조정을 받다가 어제장에서는 1% 넘게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오늘장에서는 1.28% 주가가 조정받으면서 200원 내린 15,45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한전산업 살펴드리죠. 어제장에서 강보합 마감했는데요. 발전 선비와 터빈 보일러 주설비 등을 제조하고 설치하는 기업입니다. 오늘장에서는 2.62% 빠지면서 8,92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가 어제장과 대비해서는 조금 약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비록 애플카 출시는 2026년을 목표로 연기가 됐지만 LG그룹이 애플의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 협력을 위해서 LG전자를 주축으로 LG 에너지솔루션 그리고 LG 이노텍 등이 참여한 전사적인 공동 협의체를 구축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 현우산업과 대원화성 등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장 흐름은 어떨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현우산업입니다. 어제장 17.12% 상승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3.4% 빠지면서 주가가 조금 조정받고 4,800원 선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원화성입니다. 플라스틱과 합성 피혁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 최근 3거래일 연속으로 빠지다가 어제장 14%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보합권 출발이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드릴 특징주입니다. SM코어인데요. SM코어가 장 마감 후에 SK와 함께 SK온 배터리 연천 공장 물류 자동화 시스템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를 밝혔습니다. 매출액 대비해서 이 32%에 해당하는 244억 원의 규모로 알려졌는데요. 오늘장에서 상승 흐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7% 넘게 상승하면서 6,4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기분 좋은 상승 출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짚고 넘어가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수요일장에서 2% 넘게 내려앉았던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제장에서도 1% 이상 조정을 받으면서 코스피 시총 15개 종목들 중에서 유일하게 파란불을 켜냈습니다. 그밖에 모든 종목에는 빨간불이 들어왔는데요. 어제장 반도체 투톱이 강한 흐름 가져간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4% 하락했습니다. 반도체주가 전반적인 뉴욕 증시의 지수 하락을 부추길 정도로 약세를 보였는데요. 관련 소식이 오늘장에서 우리 시장에는 어떻게 이어질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장 코스피 1위부터 5위 종목에는 모두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두 새파랗게 멍이 든 모습인데요. 모든 종목이 1% 넘게 주가가 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52% 빠지면서 반도체주가 역시나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장에서는 수요일에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안으로 진입하면서 10위 자리에 이름을 올렸던 셀트리온이 어제장 11위 자리로 밀려났습니다. 기아는 코스피 10위 자리를 다시 탈환했는데요. 뉴욕 증시에서 강세를 보이자 성장주들이 어제장 강한 흐름 보여줬는데 오늘장에서는 6위부터 10위 종목 모두 파란불 들어오면서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SDI와 네이버 그리고 기아가 2%대의 하락세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보시면 어제 코스닥 1위부터 5위 종목은 모두 붉게 물들면서 상승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LNF가 5.76%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코스닥 시총 1위부터 5위 종목 역시나 하락 출발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카카오게임즈는 1%대 약세가 예측되고 있고요. 그밖에 종목에는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3%대 약세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흐름도 함께 짚고 넘어가시죠.
오늘장 리노공업이 홀로 빨간불을 켜면서 3.66% 상승한 17만 원 선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6위부터 9위 종목에는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장 기분 좋은 상승 마감했던 우리 시장, 오늘장에서는 하락 출발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보다 현명한 투자 전략 마련해 가시고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도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자, 12월 23일 금요일장 개장을 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다는 말씀 전해드렸는데요. 올해는 산타 랠리는 없지만 그래도 연말과 연초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저희 오늘도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돼서 최근 시장 같은 경우 딱히 수급 주체도 없고 시장을 흔들 만한 이슈도 없는 가운데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개장 상황은 어떨지 바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도움 말씀 주실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님 화상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크리스마스 주말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은 지금 현재 마치 기온처럼 차갑게 좀 얼어붙는 모습입니다. 하락폭을 더욱더 키우면서 시작을 해주고 있는데 코스피 1.28%, 코스닥 1.53% 하락 출발합니다. 시장에 대해서 종목과 이 시장 뷰에 대한 이야기 들려주시죠. 예, 오늘 6시 1% 내외 하락 출발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배당락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다음 주에 배당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관 쪽 중심으로 좀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될 것을 예상은 상황이지만 하지만 미국 증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제 통화정책보다 경기에 대한 어떤 전망이나 비 때문에 시장이 많이 움직일 거라 생각되는데, 하지만 통계 침체 우려가 오히려 지금 더 크기 때문에 어떤 저가 매수나 반발 매수 이런 것보다도 지금은 오늘은 약세 출발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두 가지죠. 전기차 수요 둔화 그리고 투자자세 반도체 지수의 급락이 됐기 때문에 어떤 종목별 장세에 의한 지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기에도 약간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저가 매수를 장시간 떨어졌을 때 하는 것보다도 우선 지켜보는 게 낫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업종별로 보게 되면은 코스피 대부분의 업종이 지금 하락 출발하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고 상승하는 업종은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좀 선방하는 게 바로 이제 보험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보험업종 종목들 같은 경우도 하락폭이 좀 커지네요. 우선 그나마 좀 코리안리가 0.82%, DB손해보험이 0.44%, 현대해상이 0.16%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화재 그리고 메리츠화재는 약간 보합 양상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통신업종 같은 경우가 역시 경기 방어주로서 또 배당주 매력으로서 좀 부각이 되면서 시장 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KT가 0.42% 상승, SK텔레콤이 0.1% 상승, LG유플러스가 0.42% 하락세 나타내주고 있긴 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증권업종도 시장 대비해서 선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승하는 우선주 빼고는 상승하는 종목들은 거의 없고요. NH투자증권이 0.1% 하락, 미래에셋증권이 0.15% 하락, 교보증권이 0.17% 하락, 그리고 유화증권이 0.22%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 음식료 업종도 시장 대비 선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뚜기가 0.84% 상승, 하이트젤로가 0.73% 상승, 보혜양조가 0.63% 상승, 응심이 0.14% 상승세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업종, 전기가스 업종도 시장 대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0.26% 그리고 한국전력이 0.23% 상승세 좀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전기요금 인상 여러 가지 가스 요금도 그렇고요. 상당폭 인상이 지금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지금 나와주고 있죠. 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얘기했던 내용에 따라서 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에너지 가격이 워낙 많이 상승했죠.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이 적자가 지금 계속 누적되면서 재무구조상 봤을 때도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고,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 그나마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이 오늘 시장에서 강한 모습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업종을 볼까요? 코스닥 업종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코스닥 업종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하락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상승하는 업종은 없습니다. 그나마 시장에서 강한 게 바로 통신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버킷 스튜디오가 2.94%, 그리고 KLSF와 한국정보통신은 0.42% 하락, 나이스정보통신 0.56% 하락, 와이어블은 0.61% 하락, 한매트가 1.28%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출판 매체 복제 업종도 그나마 좀 선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양지사가 4.15% 상승, 웨이버스가 1.45% 상승, JMI가 0.4% 상승, 와이더 플래닛이 0.18%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운송업종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상승하는 기업은 없고요. 위니아이드가 0.15% 하락, 유성 TNS가 0.42% 하락, SGNG가 0.9% 하락, 성강이 0.92% 하락, 3일이 0.99%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정보기기 업종도 본다면 미동이 1.94% 상승, 이트론이 0.64% 상승, 바이오스마트가 0.14%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통신방송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팟캐스트가 2.06% 약간 상승폭 키우네요. 그리고 CCS와 TBC가 지금 보완 양상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업종별로 좀 보는 게 좀 의미가 좀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 상위 종목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가총 1위부터 10위까지 전 기업이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 1.35% 하락, LG에너지솔루션 2.12% 하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85% 하락, SK하이닉스 1.89%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LG화학도 1.76% 하락, 삼성 SD가 1.88%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 1위부터 지금 30위까지 기업 봤을 때 상승하는 종목은 딱 한 종목입니다. 바로 이제 신한지주가 0.53% 상승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 전부 다 지금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내지고 있고요. KT가 지금 0.56% 상승세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우선 지금 KT에 대한 어떤 배당주에 대한 매력 그리고 통신업종 같은 경우가 어떤 경기 상황에 많이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꾸준하게 잘 이제 실적이 나오는 게 바로 이제 통신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 중에서 저도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이 KT가 어떻게 보면은 그 통신업종 안에서도 가장 좀 그 관심이 좀 간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물론 KT가 어떤 사분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됐던 감은 좀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KT 자체의 자회사나 어떤 지주회사 격의 그런 실적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좀 KT가 좀 그나마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주가 상승률이 거의 20%대인데 통신업종 중 유일하게 좀 상승했던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도 이 KT의 어떤 5G 가입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제 통신업종은 안정적으로 매수할 만한 그런 좀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본다고 한다면 역시 1위부터 지금 30위까지
40일까지 봤을 때 상승하는 기분 없습니다. 셀트로네스가 1.66% 하락, 에코프로그램이 2.37% 하락, LNF 3.82% 하락, HLB가 4.34%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가 2.59% 하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나마 지금 41위서 레고캠바이오가 지금 12.95% 상승세를 제외하면은 1위부터 5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는 상승하는 갭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레고캠바이오 얌전이죠. 얌전에 1조 6,050억의 어떤 그 항체 약물 복합제 이거에 대한 플랫폼 기술 이전 소식을 조명해지면서 레고캠바이오 외에는 다른 종목들은 다 하락세로 지금 출발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개장 상황 자세하게 살펴봐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총 상위 종목들 지금 거의 다 1위부터 10위 이후의 종목들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님과 개장 상황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서울경제TV 리드온 임상현 파트너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양대 시장 지금 현재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코스닥은 2%대까지 하락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려주시죠. 예,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3분기 GDP 확정치가 생각보다 좀 좋게 나온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향후 이제 경기 지표를 좀 알리는 부분에서 현재 경기 선행지수가 좀 약하게 좀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 주간 실험보험 청구자 수도 약간 현재 그 소폭 증가하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시장은 좀 현재 약세 부분들이 계속 있어도 되지만은 아무래도 연말에 대한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시장도 현재 행보에서 이제 끝나는 부분들이 아니라 조금씩 계속해서 약간 밀려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그 나온 그 내용에 의하면은 금투세 2년 유예했지만은 대주 요건이 그대로 존재를 좀 하기 때문에 이런 그 매물들이 아침에 좀 쏟아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양상이라면은 조금씩 약세가 진행이 될 확률이 많고 그 다음에 끝나기 3일 전에 그러니까 3일 전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오후부터 현재 오후나 아니면 그 화요일부터 현재 반등이 약간 들어와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일시적인 어떤 흐름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제 미국 시장보다는 우리나라 내부 자체적인 어떤 문제, 현재 대주 유효권이 완화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 때문에 조금 약세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겠지만은 곧 반등이 약간 들어와줄 수 있다. 다만 또 보유 종목군 중에서 크게 오르지 않는 종목군들 반등이 없는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들어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어느 정도 반등이 좀 세게 들은 부분들은 현재 매도 물량이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의 어떤 시장의 흐름들도 조금 마찬가지가 되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도 이게 이제 데드크로스가 사실 나오면 안 되는 자리 좀 해당이 되죠. 네, 그렇지만은 데드크로스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결집이 돼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조금 약세 부분들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그 여력은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 요인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런 요인이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됐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이제 핵심적인 그 부분들 같은 경우에 오늘 특징적인 종목군의 흐름 중에서 현재 특징적인 종목을 보면은 이제 모아 데이터가 상승 반전을 좀 시도를 좀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지능형 로봇 관련된 그런 이슈가 됐는데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CS2023 이런 것뿐만 아니라 챗봇이라는 부분의 어떤 선풍적인 인기가 좀 되죠. 그래서 구글을 이제 이어갈 정도로 현재 검색 대신에
대화형 로봇, 인공지능 가지고 있는 현재 채팅 로봇과 관련된 솔루션이 뛰어나다. 이런 것이 좀 강한 부분도 해당이 되는데 이제 그 챗봇에 대한 부분들은 대규모 데이터를 딥러닝, 학습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시를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모아 데이터를 제가 최근에 언급을 좀 했던 그런 요인인데 그런 차원에서 현재 그 모아 데이터의 특징들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2단 상승에 대한 1단 조정, 41선에서 약간 터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장중 조정이 있으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모아 데이터하고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도 어제 큰 폭의 상승하다 약간 밀렸던 부분이 되지만은 데이터 솔루션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관련된 통합 솔루션을 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 실제 인공지능을 가지고 실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가상인간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그 인공지능 상담을 하고 있는 종목군의 이제 대장적인 마인드랩이 먼저 이제 시세가 났던 그런 양상이 최근에 좀 있고, 또 두 번째로 진짜 강하게 좀 올라가는 종목군들도 솔트룩스라는 종목군들도 있죠. 그때 솔트룩스라는 종목군도 제가 이때 이야기를 한번 했을 겁니다. 그 뒤로 한번 슈팅이 되고 조정이 이제 보여주는 관점들이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이스소프트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직까지 전혀 움직임 없는 종목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스소프트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행보 국면이 있기 때문에 이스소프트를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이와 이제 별도로 한번 관심을 좀 지켜볼 부분들은 현재 줌인터넷이라는 종목이죠. 그래서 줌인터넷은 또 이제 마찬가지로 제3 이제 네이버 그다음에 다음 이어서 제3의 어떤 현재 소규모의 인터넷 검색 사이트의 개념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검색이나 인공지능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모회사가 이스소프트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연관된 종목군들이 아직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순환매로 한번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 중에서 아직 뜨지 않은 이제 부분들에 좀 최근 특이한 종목이 있는데 이제 다올 인베스트가 좀 되죠. 그래서 한림대하고 이제 BMT 용두진이 72시간 내 암세포 사멸 항암제 개발 이거를 좀 했다는 것 때문에 이제 BMT에 이제 투자를 했던 현재 다올 인베스트먼트가 계속해서 이렇게 한번 급등했다 조정 보이고 다시 급등했다 조정을 보이고 또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개별적인 요소로 다올 인베스트먼트도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창투사는 아직 순환매로 봤을 때 크게 약간 올라가지는 않는데 연말 연초에 한번 반등이 좀 세게 약간 들어와줄 수 있는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오늘 현재 상승률 상위 종목군 중에서 경남제약의 어떤 종목이 눈에 띕니다. 경남제약도 제가 최근에 이제 중국 코로나 쪽에서 현재 레몬이 동나하고 있다. 그래서 레모나실을 현재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경남제약 주목하자고 이제 틈새 종목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현재 7% 정도가 떠주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조만간 한번 순환매로 현재 이런 종목군들이 약간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차트로 좀 괜찮은 부분들이
현재 제일약품에 좀 해당이 되는데 제일약품도 많이 크게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조정을 보였고 또 상승 캔들, 이게 출발 캔들로 잘 알려진 현재 상승사파의 십자 도정의 형태가 진행이 되다가 오늘 역전된 망치형의 어떤 흐름들이 좀 나와주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의 어떤 순환매도 조금 현재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상황을 좀 지켜보시는 것도 좀 중요하리라 좀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 어떤 흐름들 같은 경우도 아직 특별한 이슈는 이슈적인 종목군은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항공주 부분들이 저가 항공주 부분들이 최근에 이슈를 타고 현재 현재 반전들이 계속해서 좀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특히 한번 바닥권에 있는 부분들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이제 에어부산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약간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해당이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티웨이 홀딩스도 한번 큰 상승을 보인 뒤에 행보를 하고 서서히 완만하게 좀 상승을 해줄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드온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뉴욕 증시 상황 보고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은 됐는데 하락폭이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코스닥이요. 외국인은 양시장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이 시장 현재 어떻게 분석을 좀 하고 계실까요? 시장이 좀 보수적인 상황입니다. 미국 시장 하락이 나왔고 전일 국내 시장의 상승은 좋았는데요. 국내 시장 상승이 조금 더 하루 정도만, 그러니까 오늘까지만이라도 좀 이어갔으면 시장은 좀 안심해도 되는 그런 정도의 지수 상황이었는데 오늘 좀 아쉽죠. 오늘 다시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하고 그거보다 좀 더 하락하는 모습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분위기가 좀 좋지가 않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마이크론 실적이 안 좋았죠. 그러니까 마이크론 실적은 어젯밤이 아니라 그제밤 장 마치고 미국 시장 장 마치고 나왔는데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시간외로 좀 하락을 했었는데 그 하락하던 부분이 어젯밤 미국 시장 장중에 반영이 되면서 마이크론뿐만이 아니라 다른 반도체주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다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또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다 하락을 했고요. 그게 그대로 국내 증시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하락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하락을 했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하락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차트상으로 본다라면은 이 121선을 지켜줬으면 훨씬 더 좀 안정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2차 전지는 긍정적인 부분과 좀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2차 전지라는 부분, 그러니까 전기차와 2차 전지 거의 동일 섹터인데 이게 주가가 계속 크게 좀 올라갔던 이유는 이 미래에 잘 될 거기 때문에 분명히 사업 이 영역상의 이 판매량 자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그 속도가 좀 더뎌진다라는 우려감들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시장 조정을 좀 하고 싶은데 팔기 편했던 종목이 수익이 났던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실적이 늘어난다는 건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실적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미래의 가치를 끌어오면서 주가를 올렸던 부분이 이 일정 부분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었는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싶은 와중에 미국 시장에 전기차 우려감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 조정이 나오면서 시가총액 2위 종목인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같이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1선에 대한 지지 가능성이 높았었지만 그 부분을 깨면서 좀 내려갔고요. 그랬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특히 테슬라 중심으로 한 전기차의 투심이 개선되는 시기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좀 반등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분간은 국내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주들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크게 좋아질 가능성은 좀 낮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서 급락할 가능성도 좀 낮습니다만
당분간은 좀 지지부진한 주가의 모습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반등 시기는 미국에서의 테슬라 반등이 언제쯤 되는지 그때가 반등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LG 에너지솔루션 지금 2%대까지 하락폭을 키워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돼서 그럼 특징적인 종목도 LG 에너지솔루션을 봐주신다고요? 네, 뭐 좀 전에 사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을 바라보고 거의 회사가 성장하는 모습이죠. 사실 미국 시장이 전기차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이기도 하고 미국 공장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얼마나 많이 지어서 얼마나 그러니까 큰 점유율을 빨리 달성하느냐가 2차 전지 업체들, 국내 배터리 3사, 셀 업체 3사의 숙제입니다. 가장 앞서 나가는 게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주가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다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악재들로 인해서 좀 하락을 했는데요. 이 특징적으로 국내 시가총액 지금 최상위 종목들이 다 같이 조정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반등하기 좀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 그리고 연기금의 매도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 수급적으로도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부정적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등 시기는 미국에서 테슬라 반등하는 그 시기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반등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테슬라가 언제쯤 올라오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군요. 오늘의 특징주 LG 에너지 솔루션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럼 이런 시장 속에서 저희가 매매 시그널 보내고 있는 종목도 살펴봐도 괜찮을까요? 네, 티웨이 항공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사실은 굉장히 확실히 좋은 섹터 골라봐라 그러면 항공주 그 중에서도 LCC죠. LCC는 실적이 확인이 됩니다. 좋아지는 게.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부담이 덜하죠. 그런 부분들이 이 항공주 LCC에 굉장히 좀 좋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 일본 노선이 열리면서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실적이 큰 폭으로 돌아섰고 사실은 LCC의 흑자 전환 시기를 내년으로 많이들 예상했다가 이제는 4분기를 예상을 하는 항공사들이 나오고 있고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도 4분기 BEP 혹은 소폭의 흑자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만으로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중국이 열리면서 중국의 항공 노선이 많이들 확장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LCC에 크게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당연히 실적이 좋아진다는 부분, 가격적으로도 싸다. 그러니까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살 수 있는 종목, 살만한 종목이 만만한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에 따른 대안으로서 거의 유일하게 나오고 있는 게 지금 항공주다. 그중에서도 LCC다. 그렇기 때문에 티웨이 항공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의 조정이 굉장히 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시장 대비 굉장히 좀 강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심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티웨이 항공까지 매매 시그널도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LCC 관련돼서는 저희 이사님께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점까지 참고를 해주시면서 오늘은 티웨이 항공 매매 시그널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장이 빙판처럼 꽁꽁 얼어붙은 모습입니다만 다음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을 돌파하고 찾아보도록 하죠.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박건희 차장님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주말을 좀 앞두고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시장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하락폭은 예상을 했습니다만 일단 현재 시장 어떻게 포인트로 정리를 해보고 계실까요? 예, 오늘 장 28포인트 마이너스 이렇게 좀 크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전날에 저희가 특징적인 게 있죠. 주식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 나스닥 지수를 먼저 이렇게 좀 살펴보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나스닥이 일단 근본적으로 어떻게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좀 보셔야 돼요. 그게 가장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죠. 근데 나스닥에 현재 한 3,400개 이상 종목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이 지수의 한 47% 정도를 이렇게 성과를 차지를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거기 아마존, 테슬라 이런 식으로 쭈쭈쭈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그 성장주들이 10종목 정도, 한 20종목 정도만 그렇게 마이너스가 나와도 지수가 이렇게 급락을 하고 다음 날 이제 바로 저희 국내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갑자기 왜 드리냐면은 시장에 그 실질적인 모습하고 틀리게 그 변동성만 유발하는 그 실질적인 모습은 아니다. 뭐 이렇게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일단 보면 그 GDP 확정치가 지금 3.2가 나왔지 않습니까? 3.2면은 이제 발표된 게 이제 11월 30일 날 잠정치가 2.9였어요. 근데 그때도 되게 좋게 나왔었던 거죠. 왜냐면은 그 두 분기 전에는 이미 지금 마이너스가 2번이 나왔기 때문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었거든요. 그랬는데 확정치가 좋게 나오니까 잠정치가 그때 11월 30일 날 2.9로 좋게 나오니까 그때 나스닥 지수가 4%가 상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 더 좋게 나온 거잖아요. 확정치가 3.2로. 근데 지수가 급락을 했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테슬라라든지 그 마이크론이라든지 그 재고 수준이나 좀 성장이 좀 불확실성한 종목군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과연 어떤 종목들을 좀 봐야 될 것이냐, 그런 불확실한 종목의 와중에서.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가 좀 시장이 힌트를 많이 좀 줬었거든요. 결국에는 수급이 좀 빈집 쪽으로 좀 들어가서 좀 찾아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그 미국하고 틀리게, 아슬아슬한 좀 미국하고 틀리게 지금 부양책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종목군, 업종들이 이제 중국 쪽에서 계속 나와요.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기업들이 뭐 실적이 안 좋게 나오고 경기가 둔화돼도 어떻게 부양책을 쓸 수 없는데, 중국은 경기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부양책을 충분히 쓸 수 있잖아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중국 관련주들을 저희 그 서울경제 그 투자자분들은 계속해서 유심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 하나의 뭐 단기적인 성향으로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안 들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가 그래서 제가 수급적인 특징주로 봤었던 게, 이제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그 추천주로도 조금 말씀드렸었는데, 효성 TNC 같은 경우. 어제 그 외국인하고 기관이 쌍끌이 매수 들어온 게 화학주였는데, 그 중에서 이제 효성 TNC도 굉장히 괜찮았어요. 근데 효성 TNC가 왜 중국 모멘텀이 있냐면은, 효성 TNC는 스판덱스지 않습니까? 이 스판덱스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하니까 올해 3분기가 전분기 대비 30%가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1,100억이 나왔어요. 마이너스 1,100억. 그래서 적자 전환을 했죠. 근데 지금 4분기 예상이 마이너스 500억 이렇게 돼요. 물론 계속 적자는 지속은 되지만 적자 폭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 수요 개선으로 판매량이 회복이 된다는 거죠. 일례로 보면은 현재 그 10월 기준으로 중국의 그 스판덱스 가동률이 81%거든요. 이게 8월만 해도 51%였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 부양책을 쓰면서 인프라 투자를 하면서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모멘텀이 계속해서 저희 그 국내 업종에서 화학 업종, 그 중에서 이런 화학 섬유 업종의 효성 TNC에 실적이 반영이 될 거다. 이렇게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외국인 기관이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 자, 두 번째로 이제 화장품주들도 어제 괜찮았어요. 수급이. 상승도 괜찮았고. 뭐 토니모리, 코스맥스, 애경유화 등등등등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실적이 지금까지 안 좋았었던 것들은 피해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어제 뭐 토니모리 같은 경우가 화장품주에서 상승폭이 크긴 했었는데, 이 종목은 일단 피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화장품 섹터가 간다고,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오른 종목 간다고, 이왕 매수할 거 제일 많이 오른 거 그냥 따라가 보자,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사실은 적자가 가장 많이 큰 기업일 수가 있어요. 시장은 특이하게 같은 업종 내에서도 수급이 좀 안정적인 거는 좀 늦게 가고, 좀 그 실적이 불안한 것들, 막 적자 전환되고 막 이런 것들은 막 급등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토니모리나 이런 것들은 재무제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적자 나고 어려워요. 물론 중국 쪽에 지금 법인채가 많기는 하지만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보셔야 되는 게, 예전에도 화장품주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중국 모멘텀이 있으니까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화장품주들을 계속 봐야 되는 거. 그중에서 제가 이제 아모레퍼시픽, LG 생활건강, 애경산업, 코스맥스, 연우 뭐 이렇게 좀 많이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중에서 좀
안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게 아모레퍼시픽이고 밑에서부터 실적이 턴하면서 올라오는 게 연우, 코스맥스 이쪽이니까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이거는 굴릴 문제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저점에서 한 50%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었을 때에는 이게 이제 실적이 4분기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사실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주가가 일정 부분은 조금 반영을 하긴 했지만 언제든지 조정 시마다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실 수 있는 종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관련해서 이제 오늘의 그 관심 추천주도 아모레퍼시픽으로 이렇게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천주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아모레퍼시픽을 알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물고기 잡는 법을 계속 가르쳐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아모레퍼시픽만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아모레퍼시픽의 그 지주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아모레지하고 같이 돼 있죠. 아모레퍼시픽 그룹. 그거 싸가지고 아모레지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아모레지를 왜 봐야 되느냐 이거죠. 아모레지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중에서 이제 자회사가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이니시프리, 에뛰드, 그리고 에스쁘아, 아모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색조 화장품부터 뭐 스킨케어, 뭐 기초 화장품,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에뛰드 같은 경우는 뭐 10대들 젊은 이미지 메이크업 하는 거, 그리고 에스쁘아 같은 경우는 20, 30대 색조 메이크업 이렇게 되는데 그 아모레퍼시픽만 3분기 기준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마이너스 62%였거든요. 근데 그 밖에 있는 이니시프리나 에뛰드 이런 쪽이 다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만 그 에스쁘아라든지 에뛰드 이런 종목군들이 저희가 올리브영 있지 않습니까? 올리브영. 자, 올리브영에 입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라네즈를 판다 그러면은 아리따움이라는 매장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 아모레의 화장품밖에 못 들어가요. 근데 거기가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 로드샵이. 그러니까 CJ의 올리브영처럼 거기에서 뭐 생활용품도 팔고 화장품도 이제 각가지 회사들 거 다 팔고 있죠. 그런 쪽이 이제 그 커져가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걸 H&B 스토어라고 하는데 그게 커지니까 아모레지가 그 온라인 사업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사업으로 확장을 하고 그거에 대한 효과가 아모레퍼시픽한테도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다가 또 두 번째 해외 쪽에서 아모레퍼시픽이 올해 실적이 안 좋게 나왔었던 게 중국의 봉쇄 때문에 그 오프라인 점포를 감소를 좀 많이 시켰거든요. 많이 시켰었는데 이거를 감소를 시키는 게 굉장히 처음에는 좀 우려가 되기는 했었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어떤 효과가 좀 나오게 되냐면은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제 좀 많이 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아모레퍼시픽의 이제 4분기 실적이 이제 비용 효율화 노력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이제 흑자가 전환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저기 제가 만든 표를 보게 되시면은 올해 3분기에 아모레퍼시픽 영업이익 추이인데 국내에서 280억 영업이익이 났는데 중국에서 마이너스 170억으로 다 까먹었습니다. 저쪽에서.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살아나야 돼요. 국내는 어느 정도 바탕이 되지만 근데 중국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을 비롯해서 비용 효율화 노력으로 인해서 뭐 인건비라든지 직업 수수료 그리고 마케팅비 등 판관비 개선이 회복이 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뭐 두 번째 표 보여주시면은 아모레퍼시픽의 그 4분기 국내 중국 영업이익이 현재 증가가 전망이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가 3분기에 한 200억 가까이 적자가 났다가 4분기 쪽에는 한 50억으로 이제 흑자 전환이 좀 예상이 되죠. 그리고 네 번째 거 이제 국내 거 영업이익 증가를 보게 되시면은 현재가 그 파란색 그래프 3분기가 한 3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었는데 지금 4분기가 400억이 넘어갈 것 같다 이렇게 좀 넘어보고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자 이번 주에 그 제 추천주는 아모레퍼시픽 이렇게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종목 이야기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박건희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